안녕하세요. 새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났을 때 많은 동물들의 멸종을 목격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일부 선사시대 동물들은 살아남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10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10번 갈색 펠리컨은 목의 짙은 갈색에서 이름을 얻었습니다. 무게는 약 3.6kg이고 날개 길이는 2.4m인 가장 큰 물새 중 하나이죠.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현대의 새가 공룡의 후손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그 거대한 부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어쩐지 정말 선사시대처럼 보이기도 하죠. 진실은 갈색 펠리컨이 3천만 년 동안 존재해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요 특징은 배보다 더 많은 공간이 있는 목주머니입니다. 그의 목주머니는 최대 13.6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구멍으로 그는 한 번에 1.8kg의 물고기를 삼킬 수 있다고 합니다. 9번 사향소는 황소라고 불리지만 실제로 황소가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양과 염소와 관련된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사향소를 자체적인 종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했죠. 짝짓기 시즌이 다가오면 수컷은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 사향향기를 퍼뜨리는데 이것이 바로 이 동물이 사향소라는 이름을 얻은 방법입니다. 홍적세 시대의 대규모 사망으로 많은 대형 동물들이 멸종되었죠. 사향소는 살아남은 몇 안 되는 큰 동물 중 하나였지만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사향소 때는 약 2만 년 전 땅이 여전히 얼음으로 덮여 있을 때 캐나다에서 번성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처음에 유라시아에 거주했으며 대륙 사이의 육교를 통해 북미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8번 코모도 왕도마뱀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마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용과에 속하며 코모도 섬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4개 섬에서만 자연적으로 발견되죠. 길이 3m, 무게 약 70kg의 코모도 왕도마뱀은 의심할 여지 없이 최고의 포식자라는 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의 크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유독한 물기 때문에. 연구에 따르면 그 독에는 항응고제로 밝혀진 몇 가지 독성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코모도의 가장 가까운 조상은 약 4만 년 전에 멸종된 육지도마뱀 5m 길이를 가진 거대한 메갈라니아였을 것입니다. 코모도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만 발견되지만 4천만 년 전에는 호주에 살았다고 합니다. 7번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공룡은 한때 지구를 지배했습니다. 그들이 멸종되었을 때 또 다른 파충류인 티타노보아가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구를 기어다니는 가장 큰 뱀입니다. 세미 트레일러만큼 길고 성인 북극곰 2마리만큼 무겁다고 합니다. 이 동물이 약 6천만 년 전에 멸종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티타노바의 후손으로 생각되는 2마리의 살아있는 뱀이 있습니다. 아나콘다와 보아뱀. 현재 그린 아나콘다는 길이가 8.8m 이상이고 무게가 250kg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뱀입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티타노바가 아나콘다처럼 매복에서 사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먹이를 목졸라 죽이기 때문에 보아뱀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티타노바 유형의 뱀이 아마존 열대우림에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번 타조와 에뮤와 마찬가지로 화식조는 날지 못하는 새입니다. 크고 다리가 길며 날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점은 선사시대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공룡새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세 번째로 크고 두 번째로 무거운 살아있는 새라고 하는 남부 화식조입니다. 화식조의 조상이라고 하는 새와 같은 공룡이 있는데 이를 오비랍토리다라고 부릅니다. 그의 별명 공룡새가 더 적합한 것은 발톱 같은 다리와 공룡 같은 피부 때문이죠. 이 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새라는 꼬리표가 붙었는데 발에 한 번 맞으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5번 또 다른 선사시대 동물은 악어입니다. 그들은 악어, 카이만 및 게비알스를 포함하는 크로코다이알리아의 순서로 분류됩니다. 악어는 9,500만 년 전부터 존재해왔으며 조류에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간주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게비알스는 각각 160g의 무게로 가장 큰 알을 가지고 있죠. 이 아시아 악어의 특징은 길고 가는 주둥이입니다.
가비알의 주둥이는 110개의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로 구성된 위험한 무기이죠. 주둥이는 또한 저항이 적기 때문에 물에서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가비알은 눈 뒤쪽에 테이프텀 루시덤이라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야간에 놀라운 시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4번. 박트리아 낙타는 박트리아라고 불리는 중앙아시아의 고대 지역인 원산지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들은 다른 낙타, 라마, 알파카를 포함하는 낙타과에 속합니다. 낙타류는 4,600만 년 전부터 존재해왔으며 주로 북미에 거주했고 그곳에서 진화했다고 합니다. 박트리아 낙타의 놀라운 점은 단복 낙타나 아라비아 낙타와 달리 등에 2개의 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박트리아 낙타는 아시아 내륙의 실크 무역을 위한 캐러밴 여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추위, 가뭄, 심지어 높은 고도 등 극한의 기후 조건을 놀라울 정도로 잘 견딜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일부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잘 발달된 시각과 후각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아주 좋은 수영 선수라고도 합니다. 그들은 물 없이 몇 달 동안 갈 수 있다고 하며 한 번에 최대 57m를 삼킨다고 합니다. 3번. 이 수생동물은 중국 중부의 양쯔강 주변에서만 발견되는 살아있는 화석으로 분류되죠. 이 살아있는 화석은 선사시대 조상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종을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중국 자이언트 도롱뇽은 약 1억 7천만 년 전에 살았던 도롱뇽 아목 가족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이 도롱뇽의 가장 놀라운 점은 짖는 소리, 징징거리는 소리, 쉿 하는 소리와 같은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으며 심지어 아이의 울음소리를 흉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바위 뒤에 숨어 있지만 밤에는 차갑고 흐르는 물에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2번. 흰 코뿔소에 대해 가장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것은 회색으로 보이는데 왜 흰색으로 부르는지에 대해입니다. 세계 야생동물 기금에 따르면 그 이름은 넓음을 의미하는 웨일에서 유래됐다고 하죠. 코뿔소의 넓은 입을 가리키는 것이죠. 흰 코뿔소는 무게가 3,500kg이 넘는 살아있는 가장 큰 코뿔소로 묘사되죠. 그들은 6천만 년 이상 동안 지구를 배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흰 코뿔소는 입술 모양으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사각입술 코뿔소라고 불립니다. 현재 흰 코뿔소 개체군, 특히 북부 흰 코뿔소는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2018년 수단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수컷이 죽었고 남아있는 마지막 2종인 파투와 나지는 둘 다 암컷이기 때문이죠. 1번. 철갑상어는 백악기 후기부터 존재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시 물고기라고도 불리죠. 중국 도롱뇽과 마찬가지로 철갑상어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약 1억 7,500만 년에서 2억 년 전 초기 주라기 시대에 번성했던 조상과 여전히 매우 유사합니다. 이 선사시대 물고기는 27종이며 그중 일부는 작고 다른 일부는 길이가 2.35m에 이릅니다. 소금에 절인 생선 달걀로 만든 캐비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캐비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생선알은 실제로 철갑상어에서 나오며 전통적으로 카스피해와 흑해에서 잡힌 야생 철갑상어의 알만 캐비어로 만들 수 있다고 하죠. 안타깝게도 캐비어 산업은 남획을 주장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국립해양대기청은 2012년 대서양 철갑상어를 멸종위기 종으로 선언해야 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선사시대 동물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